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가슴 아픈 신용카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아, 신용카드가 없었으면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이 조금은 남아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50%가 증가했는데요. 작년 3분기 비교해서 재작년 3분기 비교해서 작년 3분기 그 연체율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연체 액수가 50%가 늘었어요. 이게 2014년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요. 역대가 아니라 2014년 이후 최대. 그렇습니다. 지금 8대 카드사 체제가 있는데 그게 2014년에 마련이 되거든요. 그 이후로 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액수도 액수지만은 이게 속도 1년 사이에 이렇게 팍 늘어난 부분이 있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문제가 되고 있군요. 카드 대출도 있잖아요. 카드 사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통장의 영원을 넘어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대출을 카드론을 사용하잖아요. 카드론도 늘고 있고 연체율도 늘고 있고 리볼빙이라고 해서 사용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제 2월에서 갚는 형태가 있는데 이 리볼빙 잔액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금리가 높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신용이 낮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쓰는 것들이어서 이것도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카드론만 하더라도 이자가 굉장히 높죠. 근데 카드론 연체율이 지금 2.28%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이건 굉장히 높은 연체율이죠. 그러니까는 긴장을 풀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대환 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리볼빙 그 문제가 있어요. 리볼빙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달에 이 결제액이 너무 크게 몰려 있을 경우에 좀 뒤로 좀 돌리고 해서 하는 건데요. 요거는 리볼빙을 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유리하기만 한 상황은 아닌데 이것도 지금 연체액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볼빙 부분도요. 그다음에 하나 대환대출. 이거는 카드론을 제대로 갚지 못한 분들한테 카드사에서 이제 이 재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또 대출을 해줘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 부분에서 또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숫자가 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금리가 훨씬 높고 위험한 부분으로 지금 넘어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적신호의 징후입니다. 그렇군요. 카드론 연체율 좀 전에 그래픽에서 2023년 8월에 2.26%였으니까 26%? 지금은 이제 더 그동안 가속도 올라가는 속도를 생각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연체율 증가액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20대 상황이 문제로 좀 꼽히는 것 같아요. 20대 리볼빙 잔액, 카드론 연체액도 크게 증가하는데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채무조정 신청한 20대도 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청년 부채에서 특히 최근에 아주 눈여겨볼 만하게 나타난 현상이 그전에는 이 생활자금으로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이른바 영끌이라든가 또는 주식 투자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청년층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이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종류의 투자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종류의 투자 행태를 계속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자산 시장의 어떤 혼란하고 연결되면은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청년 시절에 지금 말하는 카드 대출들은 우리 쭉 얘기했듯이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일반 은행 금리라든가 다른 금리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게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이 한 4년, 5년을 갖다가 카드 빚을 갚는데 이렇게 보내다 보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학습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 숙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한시돼서 나라 전체로 보자면 장기적으로 이 노동 숙련도에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20대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아주 큰 폭탄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2003년에 있었던 카드 대란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일단 2003년에 카드 대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거 겪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권 말기였는데요. 이 경기 진작을 해야 되겠다,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당시 카드론 한도액이 50만 원이었는데 이걸 풀어줬어요. 그리고 카드를 정말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신용불량자가 무려 250만 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 상환이 안 되니까 연체가 계속되니까 카드사들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왜 1000만 명 카드라고 그래서 유명한 카드가 있었어, 카드사 있었어요. LG 카드라고. 예. 망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데 인수되는 일도 벌어졌고. LG 카드가 업계 1위, 당시에 카드 업계 1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1000만 명이 사용하는 카드에서 기억이 참... 생생한데요. 예. 다른 회사에 인수될 정도로 예. 그때 당시에 카드 대란 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견해가 좀 다릅니다. 예. 지금 연체 잔액만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카드론 포함해서 예. 그때 2003년보다 그 절대 액수로만 보면은 상황이 더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제 사이즈 자체가 바뀐 면도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8대 카드사의 대부분은요. 금융지주 회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드사 자체가 부실하고 위험해진다 하더라도 금융지주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때 2003년 그 당시처럼 카드사를 갖다가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2003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기는 하다라고 저는 좀 메시지를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PF 우려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카드사도 여기서 좀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금융지주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도미노처럼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긴 해서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카드사의 지금 실적 영업 수익률을 갖다가 악화시키는 중요한 한 요인이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죠. 계속 예. 대손 충당금 쌓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저는 PF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예. 여전사라고 합니다. 여신 전문 회사라고 하는데 카드사도 여기 들어가요. 요 여전사, 이 카드 회사 같은 데서의 그 부동산 PF의 특성은 뭐냐면은 좀 더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처럼 부동산 PF가 지금 문제를 계속 보이고 있으면은 카드사는 그 수익률에 있어서 양쪽 다 문제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요 부분보다 이 PF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다면은 예. 사실은 카드사에 대한 걱정 부분보다도요. 예. 사람들이 연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올라가고 카드론이 늘어나고 리볼빙이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지금 물가 상승에 금리 상승에 등등해서 사람들의 지출 여력이 지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거시적인 경제 지표에서 나오기 힘든 사람들의 상황을 읽어내는 지표다. 요 점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제 그 소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내 지갑에서 신용카드 한도가 얼마 남았지 뭐 이런 걸 그렇죠. 좀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면 일단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예, 사람들의 지출 여력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 여력을 주목해서 그럼 대책을 세울 때도 이 부분 참고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